속보. 독일 정부 KF-21 충격 발표. KF-21 도입 예산 20조 편성. 독일 단독 결정에 프랑스 패닉. 유럽 주요 방산 강국인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독일이 별다른 협의 없이 KF-21 도입을 결정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유럽 내 방산 판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현재 유럽 내에서 자체 전투기 개발을 위한 노력보다 실질적인 전력 강화를 위해 KF-21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KF-21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방산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KF-21은 높은 성능과 경제성을 앞세워 기존 유럽 전투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며 이번 독일의 결정은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현재 라팔 전투기를 앞세워 유럽 내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독일이 KF-21 도입을 공식화하면 프랑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독일의 결정을 참고해 자체 전투기 도입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KF-21은 기존 유럽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 전투기보다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와 방산업계는 독일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독일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KF-21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미 KF-21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책정한 만큼 프랑스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KF-21 외 성능이 유럽 주요 국가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독일의 결정은 향후 유럽 내 전투기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KF-21은 단순히 독일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표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큰 의미를 가지며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독일이 KF-21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KF-21에 대한 관심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결정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유럽 내 방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으며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격 대상이 독일 미사일 업체인 만큼 독일 정부도 주의를 당부했고 북한 해커들이 AI 기술을 해킹에 동원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지난 1일 경제안전정보, 북한 IT 노동자라는 제목의 4페이지짜리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한국, 일본 등 국적의 IT 노동자라고 속인 뒤 IT 비대면 일자리에 취업해 돈과 정보를 탈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F-21용 미사일 아이리스-T를 생산하는 독일 딜 디펜스에 대한 해킹이 일어난 뒤 독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이번 해킹 사건을 처음 발견해 조사한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는 북한 해커들이 AI 기술을 동원해 전 세계 IT 업계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도 지난달 24일 독일에서 압력 중인 20여 개 해킹 조직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를 가장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악성 코드 없는 메일로 접근하고 신뢰가 쌓인 뒤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숙희가 무기와 탄약 제조업체들을 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숙희가 독일 방산업체 딜 디펜스에서 KF-21 외 어떤 기밀을 빼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SBS 보도 이후 KF-21 개발업체와 공조의 딜 디펜스에 제공된 기밀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 세계가 주목하는 주력 전차 한국의 K2 블랙 팬서. 세계에서 개발된 현대 전투 탱크 중 한국 생산 K2 탱크가 눈에 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 기계를 사고 싶어 할 정도로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폴란드는 총 30억 3,700만 달러의 K2 180대를 주문했으며 슬로바키아도 구매에 관심이 있다. 한국의 이 탱크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와 장점을 알아본다. 외국군이 보는 한국의 K2 블랙 팬서. 1. K2 탱크는 새로운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군대를 무장시키면서 한국은 북한에 맞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탱크 건설도 이 목표를 따른다. 최근까지 K1A1은 작업에 상당히 만족스럽게 대처했다. 그러나 군사 장비는 미국의 면허하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현대화되어 미국의 에이브럼스 K1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다. 결국 한국은 자국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고자 했다. 1995년에 가장 현대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탱크인 K2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K2 전차 또는 블랙팬서는 단순히 높은 화력과 방호력을 갖춘 전투전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전차 제작에 있어 진정한 도전이 되었다. 개발자들은 네트워크 중심적이고 기동성이 뛰어난 새로운 유형의 전쟁을 위한 탱크를 만드는 임무를 맡았다. 기계는 우선 네트워크에서 동기식으로 작동하고 군대의 다른 부서를 포함하여 다른 탱크 및 사령부와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했다. 이러한 탱크 힘은 센서에서 나오는 수량 데이터에 따라 공급되며 컴퓨터 시스템은 매우 지능적이다. 2. 탱크에는 자체 한국 생산 동력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이 탱크는 국방부가 개발하고 현대로템이 제조했다. 당초 680대의 차량으로 육군을 무장시킬 계획이었지만 결국 2014년부터 260대의 블랙팬서가 운용되고 있다. 이 중 100탱크에는 1500마력 용량의 독일제 MTU 디젤 엔진과 냉크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에 도착한 두 번째 배치에는 106대의 K2 탱크와 54대의 차량 중 세 번째 배치에는 새로운 DV27K 디젤 엔진 1500마력이 장착되었다. EST15K 자동 변속기에는 6개의 전진 기어와 3개의 후진 기어가 포함되었다. 전체 동력 장치는 독점적으로 한국에서 설계 및 생산되었다. 한국군은 군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탱크를 적절한 상태로 계속 발전시켜왔다. 3. 한국 K2는 인상적인 주행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엔진과 변속기 유닛 개발을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K2 탱크는 매우 높은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개발자들은 K2의 무게가 55톤인 서양 모델보다 훨씬 가볍다. 이 기계는 거친 지형에서 시속 50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75km까지 돌진한다. 시속 32km로 가속하는데 블랙팬서는 7초가 걸린다. 탱크는 31도 경사를 극복하고 1.3m 높이의 벽을 오를 수 있다. K2는 4.1m 깊이의 물 위를 주행하고 즉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의 순항거리는 450km에 이른다. 탱크의 수압식 서스펜션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4. K2는 복합장갑과 동적 보호를 결합했다. K2가 만들어지기 전인 1990년대에 한국은 러시아에서 구매한 T-806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동적 방호를 갖춘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도 있었기 때문에 두 전차에 매우 익숙했다. 결과적으로 블랙팬서는 동적 및 복합 모듈식 갑옷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보호를 받았다. 한국군은 능동방호 시스템 개발에 3,600만 달러를 썼다. 결과적으로 탱크는 잘 보호되고 120mm 주포의 정면 공격을 견딜 수 있다. 5.
위협은 레이저 센서와 레이더로 대응된다. 이 차량에는 기존의 능동 보호 요소, 들어오는 발사체를 반사하는 레이저 유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K2에는 장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밀리미터 거리 레이더도 장착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탱크 포탑의 광대뼈에 있으며 그 역할은 대전차 미사일 및 발사체의 위협을 검색하는 것이다. 적의 발사체가 감지되면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물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여 경로를 벗어난다. 미사일이 포획된 순간부터 0.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70mm 대미사일의 속도는 시속 2300km다. 6. K2에는 에어로졸 트랩스2 장착되어 있다. 위협이 있는 경우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침투할 수 없는 연막을 만드는 수단이 사용된다. 이 시스템은 레이저 빔 또는 비행 미사일을 독립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에어로졸 트랩을 자동으로 발사하여 적외선 스펙트럼을 포함한 모든 감지 장치로부터 탱크를 숨기는 연막탄을 폭발시킨다. 7. K2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한국 전차는 독일 회사 라인미톨로부터 강력한 활강 120mm 전차포를 받았으며 이는 한국의 라이센스하에 생산되어 아브람스에 장착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국 개발자들은 독일의 RH120을 개량하여 주포와 자동 장전기를 결합하여 발사 속도를 크게 높였다. 총은 분당 최대 15발 또는 4초마다 한 발을 발사할 수 있다. K2에는 40발의 탄약이 제공된다. 8. 현대 시스템은 발사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탱크에는 최신 발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특히 열화상 채널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갖춘 조준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최대 10km 거리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다. 조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총이 포탄이나 지면으로 낮게 날아가는 물체도 명중할 수 있다.